개그우먼 김영희가 10살 연하의 야구선수 출신 윤승열과 결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행복한 소감을 전했고 누리꾼들로부터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희의 소속사 A9미디어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영희가 야구선수 출신 윤승열과 내년 1월 결혼한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정을 내린 만큼 축하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먼저 결혼 소식을 공개했다. 그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다. 나보다 더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힘들 때 나타나 누구보다 쓴소리도 많이 해주며 내 옆을 지켜주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다. 다른 길을 걸어왔던 각자가 이제는 함께가 되어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생각했던 결혼식이 시기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런 소식 알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더욱 잘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쏟아지자 김영희는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도 행복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글을 올리는데도 덜덜 떨렸다. 좋은 일인데도 복잡했는데 일단 내 행복을 생각했다.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줄지 몰랐다라며 엄청 유쾌하고 긍정적이라 내게 좋은 영향을 준다. 어린 나이에도 안 어리게 느껴질 정도라며 날 많이 아껴주고 한 번도 다툰 적 없다. 싸움될 일이 없다라고 애정을 표현했다. 또한 누리꾼들도 김영희를 향해 많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두 분의 앞날이 행복하길 기원한다. 깜짝 놀랐다. 결혼 준비 잘하길 바란다. 선남선녀 커플이다 등의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김영희는 1983년생으로 2010년 KBS 25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선발됐다. 이후 그는 예능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를 통해 데뷔해 다양한 코너에 출연, 특히 끝사랑 코너에서 앙대요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내야수,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10라운드로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다. 입단 이후 1군 출전은 없이 거의 서산지방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도 2군을 거쳐간 감독과 코치들의 공통적인 평은 근성 하나는 2군에서도 으뜸이란 부분으로 그래서 한화 팬들 사이에서도 호감도가 좋은 편이다. 다른 팀 같았으면 1군에서 기회가 한 번쯤 주어졌을 법도 한데 한화의 1루 포지션은 김태균, 김태환 그리고 2016 시즌엔 밀림 로사리오까지 전통적으로 포워였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불운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것도 있다. 2016년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로 스포티비에서 생중계된 화성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1루수로 선발 출장해 좋은 수비로 한화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2016 시즌 종료 후 경찰 야구단 2차 모집에 합격해 2년간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경찰청 입단 동기들에서 1군 출장 경험이 없는 3명 중 1명이다. 나머지는 넥센 히어로즈 내야수 임지열과 롯데 자이언츠 투수 한승혁 9월 7일 전역했다. 결국 2019년 11월 22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2010년 KBS 공채 25기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으로 동기 여자들 중 최연장자이다. 두 분 토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중년 여성과 같은 외모에 걸맞게 아줌마 연기를 잘하여 화제를 끌기도 했다. 실제로도 출연 코너 대부분이 아줌마 연기다. 어떤 개그맨이든지 힘든 시기가 없겠느냐마는 김영희도 KBS 공채로 선발되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다. 2008년에 OBS 1기 공채 개그우먼이 되었지만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 워낙 OBS의 인지도가 안 스빈 바람에 절망. 결국 2009년에 MBC 공채 18기 개그우먼이 되었다. 허나 당시 MBC의 간판 개그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야는 망해가는 중이었고 결국 다시 MBC를 나와 KBS 공채에 도전, 그리고 합격하였다. 즉, 개그맨 공채 시험을 3번 보고 전부 다 붙은 셈. 개그맨 공채 경쟁이 헬게이트급으로 치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개그우먼이다. 아래 논란 외 희극배우 자체로 역량을 보자면 극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대단한 타입. 애드립에 능하고 독설에 강하며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쥐어짜서 뒤집는데 재능이 있다. 다만 단점이라면 이런 드센 캐릭터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 목소리 크고 드잡이 잘하는 아줌마 캐릭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겠다. 김영희는 연예기사에 올라오면 어느샌가부터 악플이 많아진 연예인이다.
어제 터진 비투 기사에서도 대부분 아버지의 빚이면 자식이 무슨 죄냐 자식이 불쌍하다고 하는 댓글이 줄을 잇는데 김영희 씨의 기사는 온통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다. 언제부터 김영희는 미운 털이 박혔을까? 김영희는 개콘에 있을 땐 비호감 이미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특히 박영진과 하는 두 분 토론은 지금은 했으면 위험한 개그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인기를 끌며 코너를 진행했다. 그 당시엔 큰 비난거리는 없었다. 최초의 시작은 롯데자이언츠 신문지와 비닐봉지 응원 비하다. 개그 콘서트에서 했다가 싸이월드 폭파까지 갔다. 이후 잠잠하다가 2014년 끝사랑으로 다시 인기를 구가하며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했다. 김영희가 본격적으로 까이기 시작한 것은 예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예능에서 본인은 방송을 위한 드립들이 시청자들에겐 무리수 및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비춰지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게 버스 안에서 소변 사건 및 기수열애, 인간의 조건 박은지 사건이다. 특히 인간의 조건 박은지 사건은 박은지한테 시비를 거는 듯한 짤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여성들도 등을 돌리게 만든다. 최근에는 이수지 결혼식 때 두턱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지우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비투에서도 조금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말을 바꾸는 게 문제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감는 중이라고 했다가 다시 입막음용 10만원까지 대중들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실망했다. 가수 비처럼 대응 기사가 나오면 피해자가 더는 사실이 아니라서 글을 안 쓰는 게 아니다. 김영희 씨의 비투는 보배드림에 조목조목 반박글이 올라와서 안 그래도 나쁜 이미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김영희 씨는 코미디언으로서 좋은 연기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과한 리액션과 조금씩 선을 넘나드는 행동이 계속될 때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하게만 보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논란은 있고 좋은 코미디로 브라운관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번 주 인간극장은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 희수를 키우고 있는 김영희, 정희준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주 방송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듯합니다. KBS 인간극장 인생은 아름다워 뇌졸중과 치매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모시는 김정현, 이선영 부부의 이야기. KBS 인간극장 우리 선희의 지적장애인 가족을 홀로 돌보는 35세 미혼 여성 가장인 임선희 씨의 이야기. 그리고 보니 비슷한 내용의 방송이 몇 차례 있었네요. 영희 씨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졸업 후에 영희 씨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하고 현재의 남편 정희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째 맏딸 정은재를 낳은 후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태어날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 뇌병변이라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닥친 시련에 이들은 무척 힘들어했고 주위의 시선과 편견에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외국계 회사의 본사로 이민을 가려고 해서 캐나다 영주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영희 씨의 친정엄마 김상애 여사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심했는데 어느 날부터 건강식품을 몇천만 원씩 구입을 하면서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이후에 점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빈 페트병과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살아났다면서 한밤중에 묘지로 향하고 툭하면 가출을 해서 집안 식구들이 친정엄마를 찾아 헤매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초반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냐고 세상과 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영희 씨는 그 중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러던 그녀를 잡아준 것이 그녀의 자상한 남편과 함께 사는 시어머니였다고 하는데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를 자신의 건물 2층에 집을 알아봐서 4년 전부터 함께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민을 떠나기보다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서 한국에서 캐나다에 이민 온 것처럼 살기로 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소소한 것들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기도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시엄마에 항상 엄마를 돕고 이해하는 큰딸까지 함께하며
이제는 오히려 치매가 가져온 삶의 즐거움을 즐기고 계신 듯 하더군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등에 대한 시련이나 이별, 상처 등에 대해 접근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 상실의 단계, 제2단계, 수용과 치유의 단계, 제3단계, 성장의 단계를 심리학에서 말하고는 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1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잘못된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영희 씨와 이들 가족은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3단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개그우먼 김영희가 10살 연하의 야구선수